클로징 벨 라이브. 7월 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22분 네. 늦게 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 네. 기술적인 오류죠. 항상 어떤 게 오류예요? 기술. 어떤 기술? 기술의 시대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네. 예, 오류. 오류.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4차 항상 산업혁명이면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 탓 아니지. AI 탓이지. 아. 요즘에 막 그런 드라마도 나와요. 뭐요? 과속하고 나와가지고 이거 뭐 AI가 과속했다. 어. 나 뭐 모르겠다. 막 이런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 진짜로 미래 드라마가. 네.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이 빠졌다가 올랐죠? 예. 네. 오늘 밑꼬리를 좀 달면서 코스피가 0.55% 마이너스로 집계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1.85%까지 빠지면서 3,032까지 갔다가 결국은 3,072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시장이 3,000하고 3,100 요 사이에서 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에서 잘 버티는지 그 부분을 좀 테스트하는 것 같고 거기서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뭐 3,000 떨어진다 이러면 그냥 뭐 무지성 매수하는 맞아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나는 불안하다. 케어하고 가고 싶다 이러면은 뭐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그런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모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코멘트를 들어보면서 질문을 드릴까요? 하창모 본부장님부터. 근데 저 뭐 화면이랑 소리랑 따로 나왔나 본데요? 아, 그것도 기술적 오류. 아,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네. 4차 산업혁명. 혁명에는 항상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또 한 단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3,000, 3,100 급격하게 올라오니까 쉬잖아. 그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예. 기술적으로 발전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이 화면 보지 마시고. 네. 예, 어차피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하창호 본부장님 오늘 장 코멘트. 네, 일단은 오늘 조금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3% 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 오전에는 이제 그게 약간 빠질 것 같이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후로 가면서 아니다. 뭐 관철시키겠다 뭐 이런 방향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시장이 등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주사들이 하락폭을 그렇게 크게 메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못난이들의 반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가 빠지는데 네. 삼전이 무려 1%나 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자동차 어쨌든 뭐 미국 쪽 판매 데이터 잘 나온 거 이거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나왔다는 그 표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좀 잘 갔고 그 다음 셀트리온 얼마나 오르셨어요? 이런 애들 좀 좋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왜 갔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올랐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지금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도 막 트윗으로 막 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네. 생각보다 많이 눌리다가 그런 애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오늘 주도주들은 많이 빠졌어요.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변압기 모두 다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 좀 잘 버틴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더우니까 오늘 더위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대거 날라갔거든요. 빙그레, 네. 롯데웰프드. 파세코. 파세코, 뭐 파세코. 산일전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이게 좀 이렇게 하락을 메운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올라가는 거 진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면은 오리온, 셀트리온,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뭐 이 KTNG 이런 애들이 오늘도 시작 하락하는 장에서도 급등하잖아요. 이러면 하반기에 색깔이 바뀐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괜히 또 속는 건가 하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덥고 뭐 또 뭐 OBBB 법안에서 뭐 일부 또 수혜 받고 그다음에 형지그룹은 코인 또 발행해 갖고 이거 다 날라갔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막 셀트리온도 모처럼 좋은 이슈 있어서 막 가고 그것도 OBBB에서 이제 그 약가 관련된 부분이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조선 방산 변압기처럼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이 글쎄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가 가더라도 조방변 원전 이런 애들이 못 버텨주면 결국에는 못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존에 올라가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버텨주거나 그게 아니면 쉬운 방법이 있죠. 삼성 하이닉스가 그냥 날아가면 돼요. 그렇게 되거나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 얘기 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오늘 간 이런 애들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물음표. 그래서 이 하반기에 이렇게 변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줄기는 앞전에 가던 애들이 가야 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앞전에 가야 되는 애들이 계속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네. 코멘트. 그 자동차 올라간 거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 해석을 좋게 한 것도 있고. 근데 관세가 극단에서 뭐든지 극단에 가면 변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오른 거고 미국도 포드하고 GM이 5%나 올랐거든요. 미국 이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자동차가 어제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못난이라는 것이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아니면은 일단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악재는 옛날에 나왔던 거고 이제 새로운 거는 아니다. 그럼 조금만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애플 같은 주가도 애플도 오늘 올랐거든요. 애플. 그래도 못난인데 네. 나 힘들어서 나 못난이야 별로 안 인정하고. 오르지 않았어요? 아니 그 정도면 1%? 굉장한 거지. 1%. 삼성전자 1% 오른 건 비슷한 거야. 엄청 좋은 거야. 근데 그건 맞긴 해요. 아니, 애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조롱하는 게 아니고 응. 시가총액 1등인데 완전히 소외된 게 애플이라고. 그렇다고 애플이 소외됐다고 주가가 30% 빠지고 이런 주가가 아니에요. 장이 이렇게 밑에서 30% 오르는데 얘는 움직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 관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면 AI가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관세는 너무나 지겹게 들어갔고 무뎌졌고 그 다음에 AI는 나 못 해먹겠어. 외부 손을 빌리겠어 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퍼플렉스티 인수한다. 아직 안 됐지만 오픈 AI가 쓴다. 이러니까 조그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석하면서 어제 오늘 미국이 해낼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5% 올라간 건 아니죠. 하지만 지겹도록 봤기 때문에 네. 올라간 거고 아까 자동차도 새로운 거 없는데 관세 오늘 뉴스에 대해서 나쁘게 나왔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거 한 25% 이익 떨어진다라고 리포트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어. 내가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네가 뭘 알아 이랬죠. 아니 끝자락이구나. 아. 어제 오른 걸 못 보고 오늘 리포트 낸 바보. 바보. 이름까지 공개해 주세요. 이름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신호가 나오거든요. 네네. 어저께 한국 왜 현대차 기아차 올랐을까? 오늘 그 데이터가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올렸나?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악재는 새로운 게 아니면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 조금만 해석될 거 있으면 못난이들을 끌어올리는 장이 미국에서도 보였고 한국에서도 보였다. 애플하고 자동차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음식료도 사실 좋았어요. 그래서 삼양식품만 워낙 고가기 때문에 안 간 거지. 한강 빠진 것도 아니고 오늘 보면은 아까 더워서 그렇겠지만 약간 방어주 성격으로 방산하고 조선이 조정받고 많이 못 먹는 것도 나왔죠. 계속 좋아하는 빙그레도 있지만 롯데칠성. 그다음에 KTNG CJ 제일제당. 네. 오늘 제가 CJ 제일제당 가져왔거든요. CJ 제일제당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도 목표 주가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워낙 약세 뭘 해가지고 안 좋았는데 워낙 강세를 한다. 근데 하반기에는 부양책 하면은 내수에 조금 보탬이 되면 조금만 붙어도 아직 목표 주가와 괴리가 나머지는 탁탁탁 붙어가 목이 찼는데 이거는 아직 한 15% 있네? 그러면 갖다 올리는 거지.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3개월, 6개월, 9개월 갈지는 모르지만 하긴 뭐 3개월 전에 여러분 몰랐는데 2개월만 가도 땡큐지 뭐. 그러면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장을 또 쭉 보셨는데요. 네. 그 부분 브리핑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잠시 후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32분 지나가고 있고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전효민님 지금까지도 치고 계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지영님 땡땡땡, 땅비리님, 짜니님 보합. 동그라미님이 자동차 말씀해 주셨고요. 권종근님 땡땡땡, RMBM님께서 밖에 나갔다가 땡땡땡 치려고 서둘러서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덥네요 땡땡땡 네. 말씀해 주셨고요. 탈감님께서는 덥고 힘들다
땡땡땡. 네, 장례삼님도 오셨고요. 네. 팩폭님 그리고 유자님, 존 버님이 존 버구나. 아. 영어 이름이 존 그리고 VER ver. 존 버. 존 버는 승리한다. 아, 예. 존 버. 모찌모찌님 우리 올무지개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롱롱 기스트님은 3전 오늘 사서 1.17% 수익입니다 하셨는데. 오. 소울님님께서는 네. 방송사고 때문에 이쁜 민트를 3분 동안 늦게 봤다고. 어머. 우리가 얼굴은 나갔는데 소리가 안 나가고 있었나요? 그랬나봐요.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소리만 나가고 얼굴 안 나갔어요? 그런 거 아까 채팅창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랬구나. 기술적 오류. 이렇게 시적 허용. 예예예. 예. 말아 올렸으니까. 예.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 어차피 제가 햇소리 한 거라서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자 YYO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명앵커님 선글라스 정보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오늘은 그럼 제가 요 선글라스 파는 걸로 어. 이 3% 핫띠를 좀 바꿔볼게요. 진짜요? 네, 원래 이거 제가 저만 쓰는 건데 네. 요거 사시고 싶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그걸로 바꿀게요. 예, 시청자 의견 다 받들어서 그대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프로님인 줄 알았잖아요. 정프로님 느낌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쓰면 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쓰고 이렇게 안 보여. 글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창호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합 하셨으니까 코스피가 0.47 정도로 최대한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3075 0.47 마이너스고 코스닥이 0.19 마이너스 782. 이 정도면 낙폭 대비 보합이라고 봐야 되는지 일단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굉장히 잘 말아 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상법이 틀어지면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밀릴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뀐 거는 오전 오후 바뀐 거 그거 하나잖아요. 3%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되게 중요한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뭐 시장에서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약간 좀 지수를 메우는 흐름들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은 상당히 좀 단단해지기는 하고 있다. 이전보다는. 그래서 이전처럼 완전 다 박살나기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좀 일부분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저항이 좀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피는 3075.0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47%로 장중에 비하면 뭐 엄청 선방을 했죠. 3031인가까지 떨어졌다 올랐으니까. 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런 상황이고 거래대금은 14조 5천억. 네. 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은 782선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요. 거래대금 5조 3천억인데 더 줄었어요. 어제 6조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위축이 되고 있고 코스닥에 있는 돈이 코스피로 넘어오는 것 같은 기사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대금이 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두 개 합해서 더 높았는데 20조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20조 안짝으로 들어왔죠. 그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이랑 하락 종목 수는 조금 뭐 코스피는 비슷했지만 코스닥은 확실히 역순이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이 오늘 좀 많이 팔았고요. 오늘 떨어진 거 보면은 매도한 거에 이제 지주사가 많아요. 보시면은 매도에 보시면은 지주사들 쭈루루루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약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던 애들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산 좀 상향했는데 좀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리포트 빨 있는 것들, 합병 이슈 있는 것들, 그리고 저감에서 들어왔는데 요것도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스켓에서 던지는 거에서 영향을 좀 받았고 수급이 들어온 거는 지수 자체를 들어 올리거나 하기엔 좀 애매한 종목군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제 M7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좀 안 좋은데 나머지 방어주 특성을 갖고 있거나 증권주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산업군들이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우가 생각보다 되게 셌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것 같으면서 안 떨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달러는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달러는 계속 약해지고 있으면 원하는 강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마 그 OBBB 다음에 이제 감세에 의해는 관세로
패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조금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세안 BBB 자체를 도입하면서 거기서 빵꾸가 나는 거를 관세를 세게 해서 메꾼다. 그게 이제 일기 때 패턴이잖아요. 이게 원래 기조기는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전선을 넓혀서 아군까지 다 때리려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 세게 있는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오늘 요 정도면 잘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하시죠? 그렇죠. 장중에 빠진 거 대비했을 때는 1.8%. 네. 그때 물량을 안 털리는 것은 뭐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잘 버티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혹시 현금 많이 가지신 분들이 그때 사셨으면 트레이딩 스킬도 꽤 있구나라고 본인 자신한테 칭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프닝 벨 할 때 그거 사고 싶었는데 전 뭐예요? 이오 테크닉스가 그렇게 사고 아니 싶어요. 그거를 이오 테크닉스. 저번 주부터 계속 야 말하네. 얘는 진짜 너무한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오테크. 아니 이오 테크닉스가 아까 1% 이상 우리 오프닝 벨 할 때 빠질 때 저는 반도체 그 얘기 했잖아요. 반도체 계속 하반기에 사고 싶다. 맞아요. 근데 이오 테크닉스가 위치랑 막 이런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 벨 할 때 요거를 좀 봤어요.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지금 사면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장 올라가면서 얘는 더 빠졌어. 와 분봉으로 보면은 요때가 오프닝 벨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더 빠져서 끝났어. 이런 장 대비 그래도 빨간불로 끝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장은 올라갔는데 얘는 여기서 떨어졌어. 반도체가 이런 쉽지 줄수 않은 있어요. 것 같아. 반도체 왜 이래요 이거 진짜. 반도체 매일매일 하지 마시고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됩니다. 아 돼요? 그래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그래도 돼요? 되고 니 멋대로도 돼요. 원래 이런 동네예요. 원래 이런 동네. 알겠습니다. 동네에 제가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하창 본부장님이 일단은 관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볍게 관세부터 터치하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어떻게 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세 얘기 하시니까 하창 본부장님이 네. 결국 우리 환율에도 영향이 있고 미국 장이 또 가야지 또 우리 장이 힘을 받는 영향이 있으니까 과연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이전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는 한번 유예를 시키면서 어쨌든 딜레이가 걸렸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이란이 서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 상황이 되면서 미국이 공화당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공화당 내에서도 이게 이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는 전통 보수,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교에 자꾸 끌려다닌다라는 그런 반감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세 드라이브가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입김과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세 협상하는 데 있어서 처음 이제 뭐 허니문 기간으로 쫙 드라이브 걸던 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요. 저는 훨씬 더 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세다 오히려. 자, 첫 번째는 네. 그 감세가 통과가 되면 그 기조 있잖아요. 관세로 그 부분을 메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좀 더 강해진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증시가 이미 되돌림이 나와서 오히려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증시도 사실 한 번 더 얻어맞아도 될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한테 이미 보여줬잖아요. 일본은 지금 이전에 했었던 것보다 더 10% 정도 더 높인 밴드를 줬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일기 때랑 다르게 동맹국도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일본은 계속 자동차 쪽에서 어쨌든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데, 트럼프가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보다도 기초 체력이 더 좋아진 게, 그 BBB가 여러 가지 법안을 다 합친 거잖아요. 거기에 지니어스 법도 포함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지금 엄청 밀고 있거든요. 네. 베센트의 멘트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마무시하게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자금을
가지고 와서 국채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이 만약에 빵꾸가 나더라도 뭐 BBV에서 이제 세수가 하는 거에서 관세를 때릴 때까지 그걸로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비책들이 만들어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오히려 더 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은 안 한다가 맞는데 일단 가능성을 아예 안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차피 적용이 될 거거든요. 네. 파월이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영향 받는 김에 저는 더 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 얘기를 잠깐 여미사님이 있을 때랑 이제 꺼낸 게 예. 그거가 저는 좀 되게 거슬려요. 그러니까 상법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나와서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얘기는 자꾸 이런 얘기하면 너 쇼쳤지 이러는데 네. 이 얘기는 제가 증시에서 올라가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오늘처럼 막 1% 이상씩 얻어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네. 오늘은 바로 당일에 되돌려서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한 번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많이 대응을 올라왔으니까. 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고민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장렬 본부장님도 이거 관세 관련해서 네. 아까 관세 관련해서 누가 리포트를 썼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거의 끝물인가라고 생각을 하셨다. 아 그게 아니고 네. 현대차, 기아차 목표 주가를 좀 낮췄는데 원래 또 약간 낮췄는데 관세 영향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써냈는데 타이밍이 늦었다는 얘기죠. 아, 이제 그 다 뜻이에요? 그런 얘기죠. 관세 전반적인 그 뚜껑을 필요해. 열어봐야죠.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거 도노님 얘기도 일리가 있고 다 네. 좋은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와, 짜증나게 나 타코 아니야라고 한번 또 세게 보이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이죠.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게 자동차로 보이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은 상호관세 10% 매기고 중국 30% 매기고 나서 진전이 하나도 없죠. 근데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스티킹 포인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핵심은 자동차예요. 자동차. 네. 그래서 이거를 믹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믹스? 어떻게? 말 잘 듣는 곳은 상호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거야. 전체적으로 나라별로 25%간 나라들도 10% 낮추고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낮춰줄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이해하는 게 많아서 다 어느 누구도 미국을 서포트 안 하거든. 포드, GM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테슬라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기 트럼프 입장에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일반적인 자동차 입장에서는 죽고 아니면 살기인데 수입해야 되는데 포드, GM이 짜증난다. 포드, GM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거 갖고 오늘도 올랐을까 보면은 미국의 자동차 업체도, 일본의 자동차 업체도, 그다음에 유럽의 자동차 업체도, 그다음에 그 말 잘 듣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도 결국 자동차가 핵심이거든. 우리도 자동차 어떻게 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얘는 해주고 쟤는 안 해주고 쟤는 안 해주고 이게 머리가 없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정은 자동차를 품목관세를 낮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어요. 대신에 차별은 뭐로 들으냐? 상호관세 차별이 들어요. 상호가 확실히 그런 이슈가 없는 그 영국 했고 인도도 좀 낮춰주고. 인도. 그건 자동차 이슈가 없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베트남도 자동차 이슈 없죠. 그러면 그런 쪽은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돼서 결론은 자동차를 낮춰주고 상호관세가 차별화했으면 믹스드 돼가지고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트럼프가 아까 그 인플레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 친구도 알고 있는 거라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거거든요. 인플레가 한 9월, 10월 달까지만 안 일어나면 좋겠어. 근데 너 7, 8월 달 나면 골 때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국채 발행을 하면서도 스테이블 코인 갖고 뭐 국채 순위 낮추고 뭐 이지랄 하는 건데 결국은 인플레는 영향을 올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을 정가시키면 인플레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끝까지 버텨갖고 자동차 갖고 싸우고 막 이렇게 너무 끝까지 갔다가는 인플레 영향이 확 나타나면은 금리 인하 진짜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90%는 금리 인하 한다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아주 골 때려지는 거거든. 그거를 트럼프도 한켠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타코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한 다른 수책하고의 믹스트된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시장은 굉장히 헷갈리게 반응하겠지. 나라별로 그 섹터별로.
좀 어렵죠. 결국 그래도 쉽지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우리는 자동차 해주고 우리는 상호 관세가 그게 우리가 중요하네. 딜이 맞을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 딜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딜이 맞지? 그렇게 맞을 것 같지 일본보다. 그래서 패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10%고 나는 20%는 좋을 거고 다른 나라 비슷하게 15% 이렇게 낮춰주면은 뭐 뉴트럴한 거고 자동차 같이 낮춰주면 해피한 거고 내가 너무 좋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고도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상호 관세 아니 품목 관세 한다고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죠. 자동차하고 저 제작회사가 어떻게 됐어?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다 까먹었어. 그렇죠.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 아니야. 그게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아니고 그냥 자동차만 가지고 그냥 일본 유럽 다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루머 내지는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갖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뉴트럴해서 마이너스는 아닐 거다. 물론 우리도 반도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보지만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딜이 맞을 것보다는 우리가 오프할 것도 있어서 그렇게 좋다. 험악한 시츄에이션이 나오지는 오케이. 않을 것 같아요. 네. 좋다. 좋다로 정리합니다.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예, 길다는 의견이 꽤 있어가지고 예, 좋다. 예, 좋다. 예. 타코 인척하면 안 인척하면서 예. 타코를 하며 좋다. 결국에. 좋다. 알겠습니다. 흉님께서 상법 개정 때문에 올랐나 미국장이 지금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오른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중앙에서 새벽에 기사가 나왔어요. 단독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상법 개정은 3% 룰 빼고 네. 내일 본회의를 처리한다라는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어요. 이게 몇 시예요? 이게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네네. 새벽. 예, 오늘 새벽 5시에 여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단독이 또 여기서 국민일보에서 나옵니다. 네. 이게 오늘 10시 40분 8분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죠. 네. 단독. 너무 단독이 많아. 기자가 많아서 그런가? 민주당 3%를 반대 안 한다는 대통령실 한마디에 기류가 급변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쪽에서는 3%를 어느 정도 협의가 뭐 가능해서 3%를 그냥 내준다. 이거였는데 대통령실이 아닌데? 내줄 생각 없는데? 반대 안 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전달하니까 민주당이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강경한 입장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3시 반에 나온 뉴스입니다. 네. 여야 상법 개정안 주요 조항은 합의를 했다. 근데 3% 룰이랑 집중 투표제랑 네. 요 두 가지 안건을 두고 막판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나 기사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된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법사위 소위 열고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갔는데 주주 보호 의무, 전자주주총회 도입, 네. 사회이사를 독립이사 여기서는 이견 없이 합의. 요거까지는 된 거야. 예, 됐어. 네. 근데 논의 과정에서 3% 룰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일단 사실 민주당 맘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적 파워는 있는데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국힘은 감사 분리 선출을 확대하자라는 민주당 제안에 반대. 그리고 3% 룰에도 반대. 이렇게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 보노님, 요거는 지금 상황은 요런 것 같은데 시장에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본회의 처리가 3일날 내일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전망도. 뭐 지금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저게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일단 말아 올리긴 한 것 같고 시장은 어쨌든 3%를 빼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저는 빠지면은 오늘만큼은 최소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핵심인데 요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저는 3%가 들어가면 좋을 거고 안 들어가면은 미국장이 좋든 안 좋든 떨어지고. 그럼 지금은 시장 요 정도가 반반 정도 반영이 됐다고. 네네. 5대5 정도. 그쵸. 많이 빠졌다가 페닉셀 나왔다가 다시 하나보다 해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보다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오늘은 그 물량까지 있을 거예요. 단기 이게 눌림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마 배팅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그분들은 많이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3%가 어떻게 되는지 아닌지 제가 점쟁이가 아닌지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되면은 시장이 좀 더 롱을 더 잡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겠죠. 뭐 코멘트를 찾든 아니면은 바로 다르게 뭐 이제 뭔가 더 우리 좀 주주 친화적인 뭔가 상황이 생기는 게 나오든 그런 건 추가적인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 강경파들 많네. 왜요? 그냥 표결로 가면 되지 밀어붙여. 표결로 가버려. 이런 말씀들 하시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3%랑 집중투표 이거 둘 다 빠지면 김이 좀 새기는 한다. 이런 부분이 보노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강경파 또 한 분 계십니다. 뷰티풀 엔젤님께서 3%를 집중투표 뭔 말인지 모르지만 각성하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예, 요즘에 3%가 핫합니다. 어제 그러네. 백분 토론도 네. 우리 그 3% 원년 멤버인 박정훈 교수님이랑 김프로님 또 두 분이서 나오셔가지고 네.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셨었습니다. 예. 아이고. 김장현 본부장님도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신다면. 당연히 포함 안 되면 빠지겠죠. 오늘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오늘 다른 이유로 올라가면 오늘만큼은 안 빠질 가능성도 있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뭐 오케이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또 받을 텐데 일단은 빠지면은 빠지고 시작하죠. 와 잠시만요. 근데 안 빠질 것 같아 내 느낌. 죄송합니다. 2분 전에 속보 떴습니다. 네. 역시 3프로TV가 좌우하는 아젠다는 우리가 몰고 갑니다. 2분 전에 제가 브리핑할 때 나왔습니다. 네. 여야 뭐라고? 3%를 포함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걸로 합의했다. 근데 집중투표제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는 넣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 3%를 합의 처리키로. 컴프로마이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넣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기사에는 보완키로 이렇게 되면은 보완한다는 건지 처리한다는 건지. 일부 보완. 근데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맞으면은 그 지주사가 저는 지금 바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별 반응이 없어서 만약 저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인지가 되면 아마 지주사부터 좀 세게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그런 생각은 있는데 좀 지켜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한 5분만 기다리면은 제 돈이 갈 거니까. 네. 네. 아까 김장현 본부장님 갔다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3% 룰이라고 해도 그 안에 또 세부 사항이 있는데 그 세부 사항이 좀 달라져서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3%를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이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일단은 뭐 그 문구 어떻게든 저번에도 우리 3%에서 그 전문가 그 회계상가 그분이 나와서 1시간 떠드는 걸 제가 2번 났는데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약간 그거 여기서 들어 소용도 없고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설사 그게 약간 실망스러워도 합의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제 아까 집중투표제는 그게 민감하거든요. 3%보다도 더 민감할 수도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는 주고받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부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주가는 오늘 밑에서 올라온 거는 오케이. 다시 또 미국장 보고 감세한 이후로 관세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됐으니까 내일 계속 오른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것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도 요거는 내일 일단 봐야지 안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상법 개정?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아 올린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 말아 올린 거 0.4% 빠졌으면 된 거지 뭐. 그럼 내일 상법 개정 통과하면 셀 온 뉴스예요? 근데 뉴스가 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뉴스도 있고. 아니 상법 개정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내일 통과되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아마도 세론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위로 오르듯 하다가 다시 빠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반도체나 미국이나 그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다시 또 한 뭐 30분 이내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거 임팩트는 한 10분? 길어야 20분에 다 우리 여기 모닝 미팅 할 때 20분에 다 끝날 것 같아. 근데 아마 반응은 뭐 나쁘지 않게 시작을 일단 하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뭐 2% 간다든지 1.5% 간다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말아 올리지 않았다면 이게 서프라이즈인데 네거티브 하다가 이게 뭐 1.8% 가져갔다가 0.4하면 1.4%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올라간 거 반영하면은 뭐 글쎄요. 이게 2% 이상 순수하게 올라갈 거리가 뭐 많이 있었는지는 잘 네. 모르겠지만 지주사가 반응하면 뭐 그럴 수도 있네. 지주가 많이 빠져갖고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지주가 안 올라간 것이 이거를 배제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거가 올라가면은 일단 아침에 시작할 때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폭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주사가 움직이는 네. 게 좀 있나요, 하창원 본부장님? LS가 네, 좀 반등 나오네요. LS. 그리고 뭐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누가요? 저는 뭐 계속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LS. 딱히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올라가면은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주사가 올라가고 하면은 내일 분위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주까지 같이 올라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증권주들도 넥스 거래소에서 대부분이 거래가 되니까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여주면 제일 베스트. 왜냐면 오늘은 증권주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지주사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지주사랑 증권사들이 좀 오늘 넥스 거래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이랑 포함해서 많이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내일 시장은 뭐 웬만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장이 좀 빠져도 저는 내일 아웃퍼폼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상법 관련된 이슈를 제가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네. 상법에서 긍정적이면 다른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예탁금도 많고 예수금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좀 일단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오늘 뭐 사실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도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잘 버텨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실적이나 이런 게 너무 좋고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내년치를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충분히 그래도 돼요. 이제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그 수주 계약권들이 다 이제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은 하이닉스는 뭐 크게 안 빠질 거고 삼성이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HBM 생태계만 들어가도 얘도 어느 정도 반응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법 개정에다가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조방변이 좀 빠져도 충분히 좀 시장은 견조하게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증권주들도 뭐 키움증권 이런 애들 마이너스 한 4~5% 빠졌는데 요런 애들까지 이제 넥스 거래소에서 좀 올라와 주면은 넥스 거래소랑 시간에서 올라와 주면은 내일 시장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되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다. 좋은데요? 가자, 밀어붙여.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뚜껑 열어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진짜 가봐야 아는 거라서 맞아요. 다들 각자의 시나리오를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시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광고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요것만 잠깐만 하고 갈까요? 해도 되나? 모르겠다. 너무 자. 해달라고 하시니까. 네,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안 하고 싶었는데 알겠죠? 자꾸 해달라고 자. 하셔가지고. 자, 요거 선글라스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예, 오, 요 멋있다. 엘르 선글라스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좀 인심 써서 네. 요거 케이스까지 같이 드리고 에코백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요 파우치도 같이 드릴게요. 오, 좋다. 그리고 네. 나만 쓰면 되나? 안 되지. 내 와이프, 내 여자친구, 응. 남편 다 같이 써야죠. 응. 그래서 요거 사시면 요것도 1+1으로 우와. 드릴게요. 1+1. 예, 요렇게. 네. 남자, 여자 공용 선글라스고요. 1+1 L 선글라스 핫딜 요렇게 해서 드리도록 근데 진짜 하겠습니다. 싸요. 예. 1+1이면 2개잖아요. 두 개야. 근데 3만원대. 3만원대. 이게 아마 지금 여기 종이를 안 주셨네. 38,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1+1 요거 케이스 드리고요. 파우치 요거 에코백. 드리고 에코백 드릴게요. 네. 가져가세요. 네, 예. 근데 이게 왜 써야 하냐면 여름이잖아요. 이게 UV 렌즈라서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여러분 눈알도 보호를 하셔야죠. 네. 네. 한번 바꿔 껴볼까요? 내가 이거 끼면 진짜 웃기더라고. 그래요? 그게 이뻐. 그게 이게 그게 예뻐. 내 얼굴을 잘 못 보니까 어때? 눈 보호 잘 되겠는데. 아니 코가 왜 이렇게 네. 커 보이는 거야 이거 진짜. 그래도 이거 끼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고 좋은데요? 예. 나 왠지 마카오에서 뭔가 한탕 할 것 같은. 네. 아니면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네, 이러고 올리면 올리면 이거 머리 이렇게 딱.
잡아주고. 딱 좋잖아요. 괜찮아요. 예, 3만 원대. 네. 자, 그래서 1+1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너무 덥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요것도 원래 안 팔려 그랬는데 팔지 마요. 하지 말까? 이거 너무 좋은 건데. 그래, 이거 팔지 말자. 이거는 됐다. 그냥 하지 말자. 예. 너무 좋잖아. 이거 근데 채팅에 지금 어마어마하네. 이거 무조건 팔아달라고. 네. 어쩔 수 안 없다. 되겠네. 자, 네. 그러면은 메디필 저희가 선크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모공 리프팅 콜라겐 선크림, 하나는 그냥 쉽게 바를 수 있는 선스틱, 네. 그리고 하나는 멜라 토닝. 선크림. 네. 요거는 미백. 이거는 미백, 토닝이니까 미백 되고요. 그리고 주름 개선 되고요. 자외선 차단까지 되는 3중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여기에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얼굴을 화사하게 해주고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데 톤업까지 되고 자외선도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원래 하나, 둘, 세 개에서 13만 원이에요. 비싸다. 13만 원. 근데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올리브영 가면 엄청 인기 있는 브랜드예요. 맞아요. 올영 인기 선케어 제품 요거 3개 사시면은 13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3%에서 3개 합쳐서 13만 원에서 앞에 1 빼. 3만 원. 이야. 거기다가 3% 핫딜이니까 만 원 더 빼. 뭐야. 진짜?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공짜네? 세 개를 네. 세 개를 2만 원대에 가져. 빨리 가져가. 사장님 미쳤으니까 빨리 이거 하기 전에 빨리 가져가요. 팔아달라고 하니까 파는 거잖아요. 빨리. 예. 끝. 이제 됐어요. 문 샷다 내려. 예. 팔지 마요 이제. 빨리빨리 사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13만 원짜리 10 빼고 3만 원에서 1 빼고 해가지고 2만 원대 파는데 이제 안 사면은 빨리빨리 와가지고 다 집어가는 거야 원래. 진짜 빨리빨리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동묘에서도 그거 알죠? 옷 이만큼 무더기로 사놓잖아.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야. 이야. 땡이야. 예.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용 기한 짧지 않습니다. 26년 12월까지. 26년 12월까지입니다. 네. 무더위 요 어차피 선크림 사야 됩니다. 어차피 사야 돼요. 올리브영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29,000원에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부부 사기단 아닙니다. 예. 아니 무슨 부부 사기단이야? 사기 아니에요. 나 진짜 좋은 제품 싸게 타는데 너무하네 진짜. 말 심하시네. 부부라 그러면 누구 한쪽 기분 나쁘고 한쪽 부부인데 기분 나쁘지. 전 미혼이에요. 더 기분 나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시 4분 지나가지고요. 네. 광고 끝. 이제 한번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보노님 상승 섹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에어컨 더위 이런 쪽이 좀 갔어요. 그래서 에어컨 쪽 파세코랑 신일전자 이런 게 오랜만에 갔고요. 선풍기. 그다음에 이제 얼음 먹고 빙수 먹어야 되니까 요 오리온이나 혜태제가 이런 쪽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기기까지 사실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은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주독 산업군이다 보니까 시장이 눌리면서 좀 같이 오늘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 물류 쪽은 두 가지이죠. 이제 그 뭐 뉴스이긴 한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기뢰를 설치한다. 뭐 약간 요런 기사가 돌았어요. 그래서 요 해운주도 좀 움직였고 그다음 KCTC랑 동방은 그 북극해 항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정책 이슈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에서 대부분의 바이오주이 좀 좋았고 순환매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좀 밑에서 기고 있는 뭐 케미칼 그다음에 건설기계는 요 합병 이슈 때문에 그렇고 카지노도 오늘 좀 웬만한 것들은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핫한 여름 관련주들이 궁금합니다. 에어컨과 빙과 요 종목들이 근데 사실 여름만 되면 저 파세코나 뭐 이런 것들 움직이잖아요. 이제 다시 그 시기가 온 건지 지금 딱 타이밍이 좋잖아요. 쉬어가면서 맞아요. 이쪽으로 돈 쏠리기 딱 좋은데 조금 더 본다면 언제까지 볼 수 있고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목은 오늘 간 종목군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이 안 좋거나 오늘처럼 뭔가 이제 안 좋은 지수 흐름이 나오면 아마 더 갈 건데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너무 좋으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요일 날이 조기 폐장이고 금요일 날이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이 온전하게 이번 주에서 좀 날뛸 수 있는 미국장이고 내일은 또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로 갈 텐데 이게 더위가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오늘 일부 지역 다 찜통이긴 한데 일부 지역은 또 막 구름지고 해서 사실 오늘 좀 덜 더웠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깡통 더위다. 나가자마자 막 숨 턱턱 막히고 찜질방 네. 느낌 난다. 어. 그러면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더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지금 바로 갈지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다 찜통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름 관련주 계속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근데 얘네가 역사적으로 계절주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계절주 친구들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보통 하루 이틀 정말 왕하고 가고 끝이고 정말 그때 몇 년 전에 엄청 더울 때 한 번 연속적으로 파세코가 계속 간 적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어떤 뉴스가 같이 붙어줬냐면 없어서 못 판다. 요 얘기까지 붙었을 때는 계속 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판매가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엔 뭐 빌트인도 많고 그다음에 에어컨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팔릴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완판됐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더 갈 텐데 그런 거 안 붙고 그냥 덥다고만 하면은 저는 하루 이틀 안으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리는 너무 더워가지고 에펠탑 철골이 휘어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진짜? 그럴 수 너무 있지. 더워서 에펠탑이 휘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오. 아니 여름 관련주 하니까 네네. 김장일 본부장님이 이제 식품 관련해서 삼양식품이 탑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름이니까 그런 삼양식품 뭐 여름에 불닭 막 엄청 먹어? 이열치열. 더우면 이열치열. 먹어? 비빔면 먹지. 비빔면 먹고. 불닭 안 먹지 더워가지고 그거 짜 비빔면 죽는데. 그래서 네네. 아예 식품인데 네. 다른 여름 관련해가지고 네네. 약간 그 밸류업, 네네. 지주사 네. 이런 것까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혜태 치다가 크라운 혜태 홀딩스를 봤어요. 크라운 혜태 홀딩스. 네.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지. 이거 좋아. 봐봐. 근데 엊그제인가 어제 29% 상한가 갔었어. 네. 이미. 네, 상한가 갔다가 막 그렇긴 했는데 네. 요게 다른 지주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른 거 지주사에 비해서는 좀 안 오른 것 같아가지고 요 크라운 혜태 홀딩스거든요. 이런 거 식품 관련인데 지주사하고 아직 안 간 거. 이런 거 좋잖아요. 별로예요? 아니 제가 처음 봐서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설명드릴 만한 뭐 네. 저기 밸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보는 건데 네. 뭐 좋아 보이는데? 추정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월- 아직 안 간 거 맞아. 월봉 이거 그렇게 월봉. 보면. 월봉. 좋잖아. 주봉? 주봉 아직 안 가. 이제 시작. 불 붙은 거 보이죠? 예, 딱 요거. 잘 하긴 하네. 그래서 요런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딥하게 안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몰라서 그냥 햇소리 한 본 거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보노님도 저 아까 상승 섹터 중에 하나 잡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이오가 일단은 그 BBB 법안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만약 통과가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연속성으로 가긴 할 텐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이슈가 있어야 돼서 조금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케미칼은 글쎄요, 산업적으로 아직 좀 되돌림이 덜 나와서 좀 그렇고 건설기계는 이거는 이제 이슈 나왔고 이거 이전에 이 건설기계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되게 세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채팅창에 번호가 저렇게 세게 얘기한다고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얘네가 계절성을 가져요. 2년마다. 그리고 6월, 7월이 거의 피크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계절성 이게 그 중국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 상반기에 거의 끝나요. 아. 네, 승부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짜 좀 놓아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잘못 물리면 한 1년 반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계절성 한번 보시고 월봉 차트 한 번만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지노가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어제 실적이 조금 저하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여전히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객이 꺾이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 경기가 뭐 굉장히 안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은 카지노도 조금은 더 연속성을 가질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제 카지노보다는 약간
그 와서 막 하니까 뭐 올리브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오늘은 실리콘2가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막 얘기 나왔는데 그거 찾아보니까 대주주랑 임원들의 매도가 좀 있었더라고요. 요러면은 사실 좀 차익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용기라든지 뭐 요런 쪽들을 한번 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저긴 없는데 뭐예요? 오늘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몇 개 좀 올라간 게 있거든요. 요거 말고 제 화면 보세요. 예, 철강. 요 업종 상승률 중에 1위가 철강이었는데 네. 요게 아주 착시 현상이 있기는 해요. 한일철강 때문에. 근데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좀 기지개를 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1년 차트로 봤을 때 5월, 6월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그 저기 뭐냐 상법 개정 이런 걸로 지주사 뭐 이런 거에 주목을 받을 때보다는 좀 덜 올라갔고 지금 시총이 23조거든요. 네. 근데 1년에 2조 7천억씩 벌어요. 그럼 PER이 10배가 안 돼. 그러면은 얘네가 아까 채팅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얘네는 2차 전지보다 철강 쪽이 더 매출이 높은데 그렇죠. 왜 2차 전지주로 분류돼서 같이 못 가냐.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철강주,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또 관세 이렇게 같이 엮어서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가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2차 전지로 샀으니까 그럼 2차 전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고가에서 엄청나게 사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시체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LG화학이랑 포스코홀딩스가 전일에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실적이 좀 턴한다. 네. 뭐 약간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강 쪽이 현대제철도 차트 한번 보시면 현대제철도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철강 쪽이 일단은 기본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쪽으로 조금 길이 열리면 뭐 약간의 반등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른 2차 전지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는 뭐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게 잘 나오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약간 좀 되돌리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2차 전지로 사신 분들의 이게 너무 많아서 저는 좀 물량 소화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좀 올라가면 그 이슈를 보는 사람들보다 본전 왔네 털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뭐 포스코홀딩스 언급 있으면은 하시고 아니면은 넘어가죠. 그냥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요? 왜 안 매력적이에요? 포스코홀딩스 괜찮아 그런 거 보이는데. 광한다 그랬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아이리스 애니스 김장현 본부장님의 노코멘트는 행간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도 꺼내기 싫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셀트리온은 할 말 있으세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이제 저것도 패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 분위기로 간다. 그리고 미국이 제약바이오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그 다우하고 제약바이오만 올랐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애플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흐지부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오른 거라고 보이고, 알테오전은 뭐 워낙 쌌으니까 40만 원 이하는 싸고, 가장 레거드한 게 셀트리온이잖아요. 그 진펜트란가 뭔가가 미국에서 판매를 한다. 근데 그것도 옛날부터 우려나갔던 얘기야.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많이 팔았고 미국에서 판매를 본격하고 뭐 저 스케줄이 왔다. 그 기사빨도 있고 오늘 쉬었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금리 내려가고. 그럼 뭐 17만 원 얼마예요? 너무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은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네. 상승 섹터 네. 저 하반기에는 반도체, 자동차, 뭐 저기 포스코홀딩스 혹은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올라갔던 종목들의 색깔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 봐요. 그 질문이 올 것 같아서 내가 딱 준비했어. 기가 막힌 페이지 8, 역시 다 아셔. 페이지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하는데 네. 연달아 할게요. 8, 9페이지 네, 한번 8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목 없음이지. 제목이 없어. 입력해 주세요. 연락주세요. 네. 이제는 과연. 나중에 왜 안 올려줘요? 우리 아. 또 혼나겠다. 오케이. 와, 올려주세요. 제목이 있어. 우리 PD님이 신입 PD님이라서 조금 느려요. 예. 모이포트를 고민해본다면 나를 따르라. 이야.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모의포트를 고민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 추천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김장현을 여기서 모의포트를 고민해 봤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반도체 예.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HBM에 달려있죠. 자동차 현대 이거는 묶은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고 관세만 문제 해결되면 현대차 기아가 뭐가 됐든 날아갈 수 있다. 어제 오늘 느낌새가 있다. 지주사 많죠. 엄청 많죠. 네. 그 제가 어제 종가를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나중에 올린 거 보세요. 자료 받으면 되는데 저는 두산 또는 SK스퀘어. 해태홀딩스. 네.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요. 증권사는 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두 개 가져갈 수도 있고 하나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한국금융 키움 또는 삼성 키움 이유는 좀 다르죠. 예, 거래량에 붙으면 키움, 거래량이 잘 낮은 문제니까 밸류 신사업하면은 한국금융이나 삼성 중에 하나. 변압기 이거 중에 이거 있잖아. 1, 2, 3, 4, 네, 1, 2, 3, 4는 아니고 탑4고 그거보다 떨어집니다. 변압기를 낮춥니다. 비중을. 아, 저게 순서대로예요? 아 그건 아닌데 변압기는 좀 낮춘다? 반도체 자동차 지주사 증권사 이렇게 묶고 변압기는 낮아요. 그렇다고 조선방산이 안 들어가죠. 그거보다 높은 거지. 산일전기. 오케이. 근데 HDN들이 많이 빠지면 이거 오케이. 대장주냐 미국 노출도냐 여기에 따라서 질문은 댓글에 놔두세요. 친절하게 답을 할까 저기서 말까. 그래도 1등, 2등만 꼽는다면 뭐예요? 다 균일적으로 막 뭐 20%씩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면 진짜 내가 포트를 짜주는 거지. 아니 그래도 다. 아 그래요? 또 그런가? 아, 우리 회사에 돈 한 5억씩 맡기세요. 아, 그럼 그래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해줄 테니까. 아 5억 너무 크다. 요즘 5억 인풀들은 돈도 아니에요? 이 15년 전에 3억인데 5억 없으면 알겠어요. 영업을 하시면 여기서 알겠어요. 5억 갖고 찾아갑니다. 저랑 통화를 할수 있어요. 5억 갖고. 30분 이상. 자 여기서 한번 모아야겠다. 십시일반 1,000원씩 모아가지고 자, 5억 맡기고.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이게 무너지지 않겠지만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요? 네, 여전히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7배면 28만 원, 6배면 7배면 28만 원, 6배면 24만 원. 마이크론이 계속 빠지지 않으면 24만 원 갈 일은 없을 거로 봅니다. 오케이 됐고요. 거기까지만. 네, 그렇게 하고 네. 현대차 됐고 요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빌리티. 밑에서 말아 올렸잖아요. 네. 조정은 받았어요. 여기서 멈추더라도 두산은 갑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두산 본업. 그 반도체 이것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SK 스퀘어는 더 빠지면 살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목표 주가 괴리가 별로 없어서 이건 말씀드렸고 예, 이상입니다. 오케이. 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아까 음식 얘기했으니까 CJ 제일자단까지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할까요? 아, 그럴까요? 하락 섹터 하라고 지금. 나중에 꼭 설명해 드릴게요. 네, CJ 제일제다. 네, 오케이. 오늘 무조건 이거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40분에 페이지다. 끝나도 요걸 합니다. 요걸 합니다. CJ 제일제다.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이야기를 해봤고 하락. 보노님도 뭐 추가적으로 없으시죠? 상승 섹터? 네. 하락 섹터 가죠. 하락은 뭐 오늘 잘 가던 애들 다 빠졌습니다. 지주사, 조선, 변압기, 방산, 뭐 엔터. 네, 요 외에도 뭐 오늘 떨어진 게 많아서. 네, 화면 보여주시면. 지금 신입 PD님이라서.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시. 확대해서. 손이 좀 느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입 PD님. 신선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신입 PD님. 오늘은 어떤 섹터가 약했을까? 지주사, 조선, 변압기, 방산, 엔터. 사실 지주사, 조선, 변압, 방산 이게 조방변 진짜. 플러스 지주사까지? 저러면은 사실 시장 주도 섹터가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네. 저기에 담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 그냥 단기적으로 살짝 하고 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단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방사는 거의 다 20% 이상씩 빠졌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거고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뭐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려도 보수적으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근데 일단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좀 손바뀜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기존의 주도주들이 쉰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걸로 뭐가 케어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떠오르면은 그쪽으로 배팅을 거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안 떠오른다 그럼 조심하는 게 맞죠. 어차피 예, 감당은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제 방산이 뭐 LIG 넥스원도 많이 들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98만 원인가까지 갔다가 70만 원대가 앞자리로 됐잖아요. 이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빠진 건데 재밌는 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거죠.
여기서 손바뀜하고 또 다른 데서 막 돌다가 갑자기 뭐 상법 개정이 되니까 당연히 하방은 많이 올라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특징이 빠르게 올라오면 빨리 떨어지고 빨리 떨어지면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엔 안 그랬으면 좋긴 한데 하도 많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은 조금 조심하자는 얘기를 많이 드린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조선은 요즘에 조선은 산업 리포트 보면 내용이 너무 좋기는 한데 그게 1분기 이후의 실적이 2분기에도 잘 나올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일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도 약간 그 퍼센테이지가 유지가 안 되면 요즘에는 실적 중심이다 보니까 와 하고 막 떨어뜨리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조방 변 쪽에선 전 변압기가 제일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건 두 분 의견이 동일하네요. 네. 근데 이제 변압기도 단기적으로 한 2, 3일 정도는 외국이 좀 팔아서 단기 눌림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 그럼 걔네들은 그걸 팔고 한국 시장에 남아 있어서 다른 종목이랑 다른 섹터를 노립니까? 지금은 그러고 있죠. 예를 들면 오늘 다른 걸로 막 셀트리온 이런 거서 올렸잖아요. 아... 자동차도 샀어. 자동차도 자동차도 샀고. 샀고. 근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확신은 없어요. 근데 하나만 더 서운하면 아. 외국인이 지주하고 증권은 거의 안 건드렸어. 외국인이 지주랑 증권은 안 건드린다. 거기서 저기 그것도 맞죠. 그게 그 지주에서 그 지분이 올라간 거는 딱 의미 있게 올라간 건 두산밖에 없는데 두산 올라간 것도 지주 때문에 올라간 건지 두산 비즈니스 그룹 걔네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건지 헷갈려요. 그 사실은 두산 지주하고 증권은 우리끼리 논 거야.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더 없으시죠? 저 중에 조방변. 네, 요거는 플러스.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애들이 빠져나갈 때 뭐 상법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주랑 증권 가고 그다음에 저는 반도체가 어쨌든 좀 더 가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요 산업군들에서 나오는 물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그 볼륨이 그 정도 되는 데가 자동차, 전자, 그다음 2차 전지 요런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중에서 하나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갈만한 데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이닉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쪽으로만 가주면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이제 막 좀 소외 산업이나 이런 데를 돈다 이래 버리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변동성이 매우 크다. 순환매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 한번 볼까요? 특징주는 네, 특징주는 아하. 요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사진 찍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LS 그룹 저기 회장 네. 재판 다시 맞아요. 10차 공판 재개했다 그러는데 아침에 이제 염승환 이사님이 또 LS잖아요. 나오셔가지고 그 뉴스를 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긴 했는데 네. 눈치 보면서 했어요. 진짜 눈치 보세요? 그런 거? 내가 당연히 봐야지. 내가 나왔으면 세게 했을 텐데. 아니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정프로님이 재판 받는데 그 뉴스 떴어. 그냥 눈치 안 보고 쫙 읽을 수 있어. 우리는 읽잖아. 읽을 아이, 거잖아. 그 정도는 아니지. 읽으실 거잖아요. 아, 나 그럼 이거 못할 근데 거야. LS 오셨잖아요. 난 LS. 점심 때 LS 애널리스트 만났었어. LS 투자증권에. LS 투자증권. 네. 맛있는 거 드셨죠? 그럼 내가 샀으니까 맛있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특징주 한번 화면 캡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김정현 본부장님이 CJ 제일제당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듣고 CJ 제일제당 듣고 네.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노님의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 좀 지수가 많이 빠졌어갖고 밖은 폭염이고 내 속은 폭삭이라고 했는데 폭삭. 근데 이제 수다리들이 웃고 있잖아요. 결국 잘 말아 올려가지고 안에서 약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즐겁게 오늘 또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빠진 건 아니지 사실. 아까 오전이랑 생각해보면 지금은 천국이죠. 밖은 폭염, 내 속은 폭삭. 역시 저 역시. 아이스크림 어디 건지 알지? 혜택 거야. 혜택 크라운 홀딩스 거라고 저거. 네, 저 위에 에어컨. 파세코. 야 진짜 창의적이야. 왜요? 창의적인 사람은 딴 게 아니고 아니에요. 남들은 다 아는데 그걸 말도 안 되게 연결하는 그 이상한 능력. 감탄합니다. 저는. 보노님이 다 뜻이 있는 거야. 보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 야.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요? 오늘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바로 할게요. 바로 CJ 제일제당 네, 하겠습니다. 가시죠. 한 네. 2, 3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짧게 합니다. 네, CJ 제일제당. 상반기 작년 하반기까지 안 좋았어요.
관세도 있고 뭐 중국에서 덤핑도 있고 뭐 미국의 뭐 보수 공작도 있고 그래서 안 좋았어요. 실적 안 좋을 겁니다. 2분기도 예상보다 안 좋을 거예요. 2분기도. 근데 주가가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관이 사들여 가기 시작했어요. 모멘텀 붙기 시작한 거예요. 2분기를 저점으로 이익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밸류가 싸요. 내년 기준으로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 높거든요. 아마도 과거의 작년에 고점 정도까지는 조금 12배까지는 무리라 하더라도 현재 증권사 주가 낮은 거 33만 원만 하더라도 10배거든요. 성장률 감안했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내리를 스치면서 보니까 주가가 아직 26만 원이라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 하고요. 결정적인 모멘텀은 김밥, 떡볶이인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6월부터 CJ 제일주당의 비비고 냉동 떡볶이가 크로고에 입점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모멘텀 보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냉동 떡볶이? 네, 보세요. 하여튼 뭐 이 정도 하고 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케이. 뭐였는데 딴 거 아까 말씀드린 아, CJ 제일주당 끝? 끝하고 하나만 더. 떡볶이가 모멘텀입니까? 떡볶이는 추가적이고 밸류가 아직 싸다. 아, 밸류가 아직 싸다가 위하고 차이가 아직 괴리가 있다. 아, 떡볶이가 그다음 모멘텀 붙여주는 이거는 뭐 거고. 한 주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가면 예.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뒤에는 그다음에 42페이지? 아니 그거 아니고 네. 그 83페이지? 이거 아, 요겁니다. 어저께 한미반도체 얘기 나왔잖아요. 예.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뭐가 별거 아닌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저께 나온 얘기는 기사에서 얘네가 본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TC 본더라는 TC 본더. 것인데 내후년에 할 게 하이브리드 본더야. 하이브리드는 그 칩과 칩이 그냥 카파 바로 붙는 거거든요. 이게 간격이 좁아야지 층을 많이 쌓잖아요. 그렇죠. 이 간격을 좁히려는데 쉽지 않아서 그렇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간격을 완전히 없어 붙이는 걸 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플럭스 리스라는 본도를 만든다. 플럭스. 접착체. 플렉스? 플럭스, FLUX. 그러니까 칩과 칩을 붙일 때 플럭스라는 접착제가 있는데 네. 접착제가 있으니까 이게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없애는 거야. 접착제로 없어? 그럼 접- 너덜너덜해서 그 문제가 생기지. 근데 그걸 보완해서 플럭스 리스 본도라는 걸 준비한 회사가 있다. 아, 접착제 프리. 네, 그거는 뭐 네덜란드 배시다, 뭐 ASMP다 얘네들이 먼저 하이닉스에 먼저 공급하고 결정한 것 같다 그러는데 일단 결정 안 났고 얘네들도 기술력이 있는데 하이브리드를 바로 가서도 할 수 있다 얘네는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슈가 아니고 주가 빠진 거는 주가가 밸류가 안 싸기 때문에 항상 노이즈 때 빠질 수 있다. 끝. 한미반도체가 지금 몇 배예요? PER 기준? 싸지 않다고. 몇 배 정도 돼? 23배 됩니다. 올해 기준? 내년 기준. 내년 기준. 안 싼 거.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플 사시는 분 하나. 아, 또 해요? 애플이 잘 가려면은 29분인데 또 해요? 애플이 잘 아, 이거 가려면은 막아야 되는데. 예, 예. 애플이 잘 가려면 애플! 애플이 해적같이 변하면은 주식 사십시오. 에? 해적같이. 파이럿? 파이럿. 그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애플이 성공한 거는 해군에 입대하는 해군이 되는 게 아니고 해적같이 되고 싶었고 해적같이 뭔가 혁신을 하려고 모든 거를 새롭게 해적같이 뭐 M&A도 하고 뭐도 하고 내 거에 다 내재화시키고 이런 과감한 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했는데 단골 기질. 네, 10년 동안 그게 없었거든. 근데 이 얘기를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애플 이따위로 가다가 망한다. 근데 그 순간에 오픈 AI하고 뭐 챗GPT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주가가 이틀 간 거거든요. 이 조롱의 끝이 왔을 때 해적 같은 기질을 발휘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 해적 같은 기질을 발휘할 게 뭐 있어요? 애플? 그래서 퍼플렉스도 산다 그러고 오픈 AI를 한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는 밀려서라도 해보겠다. 그런데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겠다고 나서 성과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주가는 바닥을 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끝. 너무 즐겼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팀 쿡이 문제야.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스타일인 거, 성향. 팀 쿡이 너무 유하잖아. 잡스처럼 이제 쌍놈처럼 이렇게 막 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것도 성공하냐 마냐 이런 거 있는데. 팀 쿡이. 여긴 잡스 비슷하지. 예? 여긴 잡스 비슷해. 제가 잡스 비슷해. 쌍놈 같습니까, 제가? 여기는 팀 팀쿡 같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안 와다. 가봐야 알지. 8월 9일 날 시간 되세요? 8월 9일? 바로 보여. 어때요? 무슨 얘기야? 여러분? 8월 9일부터 16일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그 괜찮은데 시간 딱인데요. 제가 두 자리만 빼볼게요. 오. 미국 투어 7기 두 자리가 캔슬됐습니다. 그랜드 드림 투어 in New York and Boston에서
투어를 하는데요. 아이비 네. 리그 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만나, 선배들 만나, 내 아이비리가 어떤지 보여주고 선배들 이야기 듣게 해줘. 그러면서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직접 여러 가서 가지 보고. 현직자들 만나고 보고 듣고 거기다가 뭐 다른 교양 할 수 있는 투어 맞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두 자리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그랜드 드림 투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요 패키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보기에 네.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까요? 가요 우리 이제. 31분. 좀 지겨워 이제? 이제 갈 때는 됐어. 물렸어. 가긴 가야지.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도 1시간 10분 열심히 또 달려봤는데요. 초반에 또 이제 우리 조금 약간 기술적인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요렇게 또 신입분들을 또 키워주면서 맞아. 역량을 또 키워야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들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더위 진짜 오늘 내일 꼭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 9시에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